우리에게는 세계사를 주도했던 유럽의 열강들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대 시기 이슬람 패권국으로 존재감을 키웠던 두 열강인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이란 제국은 끊임없이 근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근대 시기 두 이슬람 패권국 간의 경쟁은 단순히 지역적인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인 성격으로 격상되기도 했는데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 것처럼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이란 제국은 자신들의 패권 경쟁에서 서로 각기 다른 유럽 국가와 동맹을 맺기도 했는데요. 오스만 제국과 발칸 및 남동 부유럽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던 합스부르크 제국은 후방에서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줄 수 있는 이란과 동맹을 맺었고, 유럽 대륙에서 합스부르크와 헤게모니 경쟁을 한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믿을 만한 동맹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근대 시기 두 이슬람 패권 국가의 팽창과 확장에 있어서 주력 특수부대인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와 사파비 이란 제국의 키즐바시에 대해서 지난 컨텐츠에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국가의 주력 특수부대인 예니체리와 키즐바시를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근대 시기 이슬람 열강으로 경쟁을 했던 두 제국의 특수부대인 예니체리와 키즐바시는 상이한 차이점을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두 특수부대 모두 비주류 민족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키즐바시 부대의 경우 이란의 주류 민족 페르시아계 이란인이 아닌 투르크계 민족이라는 점, 예니체리 또한 투르크계가 아닌 그들이 지배했던 발칸 지역의 기독교 피지배 민족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스만 제국의 경우 소아시아 북서쪽 산간 지역의 작은 공국에서 15세기 제국으로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군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라드 2세의 통치 기간부터 예니체리의 신병 대부분은 소위 소년징병 시스템으로 불리우는 대부시름의 시스템을 통해 양성되었는데요. 이는 기독교 청년들을 1년 혹은 5년마다 체계적으로 징집해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군인으로서 훈련시키는 강제징집 형태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매년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12,000명의 소년이 징집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신병들은 대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위 가스라이팅하기 쉬운 8에서 12세 사이였습니다. 기독교도가 대부분인 발칸반도 입장에서 악명 높은 소년 징병은 오스만 제국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었지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이 관행은 제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특수부대 예니체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파비 이란의 키즐바시 기병부대는 이란 제국이 생겨날 때부터 개국 공신으로서의 자부심과 권위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키즐바시의 기원은 15세기 후반 아르데빌의 사파비 수피 교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교단은 원래 영적 수행 공동체였지만 점차 튀르크계 유목 부족들을 흡수하면서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띤 군사 집단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이후 키즐바시는 사파비 페르시아 왕조 설립과 팽창의 중추 세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99년 젊은 영웅 이스마일이 등장하고 아나톨리아, 시리아, 코카서스 지역의 키즐바시 부족 기병대 약 7,000명이 그의 대의에 동참해 이스마일의 세력은 급속도로 확장했는데요. 키즐바시를 등에 업은 이스마일은 연전연승을 하며 해당 지역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는 아나톨리아 지역의 맹주였던 아크 코윤루를 상대로 진행된 샤루르 전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양 왕조로도 불리우는 아크 코윤루는 당시 아나톨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수니파 세력이었는데, 여기서 키즐바시 기병대 7,000명은 기동성을 앞세워 수적으로 우세한 3만 명의 아크 코윤루 군대를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동아나톨리아, 아제르바이젠, 남코카서스 지역을 장악했고, 이후 타브리즈를 함락시킨 이후 그곳에서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둔 사파비 왕조의 첫 번째 샤로 등극하게 됩니다. 1510년까지 샤 이스마일과 그의 키즐바시 군대는 이란 전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남부 다게스탄,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호라산, 그리고 동부 아나톨리아를 정복했으며, 그들은 또한 조지아 지역의 카르틀리와 카에티를 속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파비 왕조의 개국 공신으로 페르시아 국정의 핵심 코어에는 키즐바시 부족 연합체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붉은 타즈 모자를 착용했는데 모자에 새겨진 12갈래 주름은 시아파의 12명의 이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머리를 뜻하는 키즐바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착용했던 붉은 모자는 대외 정책적 측면에서 사파비 이란의 핵심 전력 키즐바시 기병대의 용맹함과 호전성을 상징했고, 이란 내 국내 정치 측면에서 군주의 권위를 위협할 정도의 이른바 엘리트주의적 권위를 상징하는 양가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니체리 또한 오스만 군대의 정예요원으로서 제국의 모든 주요 작전에 참여했으며, 정복전쟁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확장함에 따라 예니체리의 권한과 영향력도 막강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교전에는 1361년 에디른의 정복과 1389년 코냐 정복, 1444년 바르나 전투, 1448년 코소보 전투, 그리고 가장 유명한 1453년 콘스탄티노플 정복과 1526년 모하치 전투, 1529년 코소보 전투와 1683년 비엔나 포위 공격에서 활약했습니다. 권력의 척도는 최고 권력자와의 근접성에 있다는 말처럼 출탄의 최측근 경우 임무도 맡으면서 예니체리는 전투 현장에서뿐 아니라 오스만 제국 궁정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강해졌습니다. 근대 이슬람 패권국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와 사파비 이란 제국의 키즐바시는 비록 비주류 민족 출신이지만 제국이 확장해감에 따라 제국 군사력의 핵심 중추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갔지만
상이한 차이점도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전략 전술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교사 연구에서 종종 세계사에서 1500년대에서 1700년대를 화기류의 도입으로 인한 군사 전략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며, 유럽을 비롯해서 이들과 국경을 맞대며 경쟁한 오스만 제국은 화기류 무기를 통한 군사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쪽의 아시아 지역은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파비 이란 제국은 당시 화기류가 보급되기 시작한 유럽, 러시아,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진보가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키즐바시를 주축으로 한 전통적인 유목민 기병 전술을 고수했습니다. 투르크계 유목민들로 구성된 키즐바시 기병들은 몽골 타타르 유목민들처럼 전장에서 유목민 기병 전술을 선보였는데요. 각 부족이 티율이라고 불리우는 봉토를 가지며 군사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부족 단위에서 차출된 기병 부대들은 원거리에서는 복합군 같은 활로 원거리 공격을 가했고, 돌격하면서 창과 투창을 사용했고, 근접전에서는 샴시르 같은 곡건과 철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사슬갑옷과 미늘갑옷으로 무장했으며 원형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전략 전술 핵심에는 신속성과 기동성을 활용한 유목민식 기병우위 전술이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예니체리의 경우 실제 훈련은 대형 전투와 무기 사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총기 훈련 방식이 돋보였습니다. 초기에 그들은 숙련된 보병 궁수였으며 오랫동안 전통화를 고수했지만 15세기부터 전쟁 중에 화기류의 효능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예니체리들이 머스켓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사격술에 대한 명성이 높아서 당시 오스만 제국을 방문한 유럽 여행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니체리 사수들의 사격 정확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고, 예니체리들은 도끼와 야타강 같은 근접무기 활용에 능숙한 근접전에서도 숙련된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예니체리의 전술과 전투 방법은 아직도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았지만 1500에서 1700년대는 화기류 도입으로 인한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였고, 유럽 열강과 인접해서 그들과 싸운 오스만 제국 군대 또한 화기류 도입 이후 전장 환경에 적응했고 신식 전술을 채택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한 가지 예가 카운터마치로 대표되는 대형을 이루는 사격 전술입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오스만 제국이 서방 군대보다 훨씬 늦게 이러한 사격 방식을 채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예니체리는 1526년 모아치 전투 초기에 일종의 대형 사격 전술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헝가리 군대가 패배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규모 전투에서 예니체리는 대개 술탄 옆에 머물며 종종 전선의 중앙을 형성는데, 이는 오스만 제국의 표준 전투 대형이라고 부르는 타부르 생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대포와 보병들의 화기류에 중점을 둔 이 대형은 1448년 초 오스만 제국이 제2차 코소보 전투에서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 대형을 통해서 요한 후냐디가 이끄는 헝가리 군대를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략 전술을 가진 상이한 두 특수부대가 격돌한 상징적인 전투로는 1514년 찰디란 전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 이스마일 측의 군대는 키즐바시 기병대가 주축으로 냉병기를 활용하는 전통적 기병 전술을 고수했지만, 오스만 제국은 대포와 머스킷과 같은 화기류로 무장을 한 예니체리가 키즐바시를 맞이했고, 키즐바시 기병들의 용맹한 돌격 전술은 예니체리가 쏘는 총탄과 대포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588년 즉위한 아바스 1세는 키즐바시 세력들에 대한 견제 및 찰디란 전투의 패배에서 얻은 화기류 도입 필요성을 위해 군사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의 영감을 받아서 코카서스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노예병인 굴람을 조직하고 머스킷 총병과 포병을 양성했습니다. 이런 군사개혁을 통해서 사파비 이란 군대는 전통적 부족 기병과 근대식 화기 부대가 혼합된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전장에서는 사파비 이란 측 군대 내 키즐바시 기병의 역할과 입김은 매우 컸습니다. 화기류로 무장한 보병의 비중이 늘었음에도 사파비의 군사력은 여전히 키즐바시 부족 기병의 기동성 전략에 의존했으며, 이는 17세기에도 사파비 이란의 군사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족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투 현장에서뿐 아니라 궁정 내부에서도 키즐바시와 예니체리는 중앙 권력을 등에 업고 공고한 기득권을 누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들의 사회적 위치와 순혈주의적 태도에는 큰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니체리의 경우 술탄이라는 중앙 집권적 시스템의 중앙 권력에 종속된 노예 출신이었지만, 키즐바시의 경우 애초부터 사파비 이란 제국을 세운 개국공신으로서 특권의식이 강한 토우 귀족들이었고, 오스만 제국의 중앙 집권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이란의 키즐바시는 티율이라는 봉토를 소유한 봉건제적 영주로서 그들만의 영지와 생산수단을 보유하며 중앙 권력에 종속되지 않은 채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의 경우 초기에는 데브레시메를 통해 차출된 식민 지배를 받은 발칸반도 기독교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군대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무슬림 출신들이 혼재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예니체리의 혹독한 군기와 규율을 형성하는 소년 징병과 이들을 고립시켜 훈련 및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위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발된 예니체리 부대는 초창기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예니체리 정예부대와는 완전 다른 형태를 띠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특권과 더 나은 급여를 요구했고 모든 형태의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예니체리 계급의 권력 추구와 변화에 대한 거부가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부패로 이어졌고, 이는 오스만 제국 내부 분열과 사회 불안정 그로 인한 제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예니체리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왕위에 오른 후 이를 개혁하고자 했던 오스만 2세의 암살이었습니다. 1622년 그가 예니체리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을 때 궁궐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예니체리는 그를 교수형에 처해 죽였습니다. 1648년 메흐메드 4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더 많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흐무드 2세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예니체리의 막사를 포위하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약 1만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826년 6월 17일 상서로운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니체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키즐바시의 경우 개국 공신으로서 그리고 페르시아계 이란인들보다 위에 있다는 투르크계 소수 특권층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는데요. 이후 진행될 사파비 이란 제국의 내부 갈등은 샤로 대표되는 중앙권력과 키즐바시로 대표되는 엘리트 토우 귀족들 간의 갈등, 그리고 민족적 측면에서 투르크계 키즐바시와 토착민 페르시아계 이란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더 많은 권력 쟁탈을 위한 키즐바시 토우들 간의 갈등 등 향후 벌어질 내부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는 키즐바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권세가 너무 강해지면서 샤로 대표되는 페르시아 중앙권력층은 키즐바시 부대에 페르시아계 사령관을 넣으려고 하고 코카서스 출신의 노예병 굴람을 만들려고 하면서 투르크계 기존 키즐바시들과 반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파비 이란의 내부 사정 또한 약화됩니다. 오늘은 근대 시기 이슬람 세계의 두 패권국인 오스만 제국의 특수부대 예니체리와 사파비 이란 제국의 특수부대 키즐바시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초기 예니체리는 기독교 피지배 민족에서 강제적으로 징집된 아웃사이더였지만 오스만 제국이 커짐에 따라서 그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강화했고 술탄 궁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이더로 탈바꿈했고 그 과정에서 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기도 한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즐바시 또한 시아파 맹주로 이란이 처음 설립되고 팽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란의 주류인 페르시아인이 아닌 투르크계 엘리트 부족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향후 이란의 내부 갈등을 촉발한 양가적 측면을 가진 독특한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고 그 성격도 다르지만 상이한 두 제국의 특수부대가 보여준 공통점은 특정 집단이 기득권화가 되면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가 종국에는 한국과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